리치가 자신을 응원단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표현상의 테크닉이 아니다. 리치와 고등학교 친구인 마빈 벤 델런의 말이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것은 절대 빈말이 아니다. 리치는 실제로 우리 학교 농구팀의 응원단장이었다. 당신도 그 장면을 봤어야 하는데. 리치는 미친 듯이 제주넘기를 하며 코트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면 관중들도 모두 신이 나서 응원을 하기 시작한다. 아마 그때부터 그는 타고난 응원단장 체질이 아니었나 싶다. 리치의 아내 헬렌은 리치의 응원단장 경력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리치가 제주넘기를 하다가 그만 바지 엉덩이가 쭉 찢어지고 말았다. 얼굴이 빨개져서 뒷걸음질로 코트를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그 일로 주눅이 드는 따위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리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한다. 팀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싶어 한다. 그때부터 리치의 일생은 응원단장의 역할로 점철되었다. 그가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플로리다주 보카 레이턴의 스페니시 리버 교회 목사인 데이비드 니콜라스 박사는 나에게 리치의 인생에서 응원단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었다. 리치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흥을 잘 돋우는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인 면모를 잃지 않는다. 내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내 아내는 세 아들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났다. 덕분에 내 아들들은 아빠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나에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고 아들들과 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웠다. 나의 좌절감이 바닥을 향해 치달을 무렵 리치가 내 어깨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봐. 아들들한테 전화를 걸어보라고. 자네가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고 사랑을 표현해야 해. 그 무엇도 아들들과 자네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고. 리치가 시키는 대로 한 덕분에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는 리치의 격려와 긍정적인 충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포트 로더데일의 코랄 리지 장로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는 제임스 케네디는 리치가 이 교회의 부속고등학교에서 한 졸업식 연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해 우리 학교는 이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내 기억으로는 전교생 가운데 60%가량이 이런저런 상이나 장학금을 받았고 그 중에 67개의 메달을 주렁주렁 매단 학생들도 많았다. 리치는 축사를 하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단 하나의 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상을 타지 못한 나머지 40%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비록 이 학교에서는 상을 받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훌륭한 성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아마 상을 하나도 타지 못한 학생들은 마치 바보가 된 듯한 기분으로 졸업식에 참석했을 것이다. 리치 디보스 덕분에 그들 모두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채 학교를 다녔다. 리치 특유의 감각과 격려가 새삼 돋보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랜드 레피즈의 디보스 소아병원에서 혈액 및 종양 전문의로 활동하는 제임스 파너 박사 역시 리치와 헬렌의 응원단장 역할에 커다란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들을 만나며 나도 모르게 힘이 솟는 기분이다. 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 능력을 최대한 재발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손쉽게 한다. 그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응원단장 역할을 했는지 들어보라.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 암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해준 헬렌 디보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딴 연례 강좌를 마련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매년 8월에 이 행사가 벌어지는데 공식 만찬장에서 소아암 연구의 대가들이 강연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우리 병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뉴욕에서 온 세계적인 소뇌종양 전문의가 초청 연사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리치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우연히 그들의 대화 한 토막을 듣게 되었다. 디보스 씨, 정말 훌륭한 시설을 갖추었군요.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미국의 가장 유능하고 총명한 젊은 의사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겁니다. 그러자 리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밤 이 자리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미 유능하고 총명한 의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커다란 자신감과 자부심이 담긴 리치 그 대답은 나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리치에게 그날 밤의 대화를 들었다거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리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리치의 응원으로 커다란 힘을 얻은 또 한 사람의 사례는 알티코르의 조종사 릭 피들러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릭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83년 9월 14일의 일이다. 당시 나는 20대 후반의 젊은 조종사였는데 4명의 아메이 임원이 탑승한 시코르스키 S-76 헬기를 몰고 시카고에서 그랜드 레피즈로 가는 길이었다. 비행 도중 꼬리 날개에 이상이 생겨 우리 헬기는 미시간호에 추락하고 말았다.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고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차가운 물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1시간가량이 지나자 수상 경비대가 우리를 구조해 시카고로 데려다 주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리치는 플로리다의 자택에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다. 리치는 당장 수상 경비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안부를 물은 다음 우리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버텼다. 우리가 시카고 경비대 본부에 도착하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화 좀 받아보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1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리치였다.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며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전화통을 붙잡고 1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다음날 그는 미시간으로 돌아왔다. 내가 경납고에 있는데 디보스 씨가 헬기를 찾으니 본사 앞에서 대기하라는 호출이 왔다. 나는 아직도 사고의 여파로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지만 하는 수 없이 다른 헬기를 몰고 본사로 날아갔다. 리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헬기에 오른 리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어디든 상관없네. 그냥 한 바퀴 둘러보세. 하고 대답했다. 리치는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리치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욱 신뢰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하루 전에 사고를 낸 조종사 헬기에 직접 탑승함으로써 그는 나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아주 크고 분명하게 전달한 셈이다. 훗날 리치는 아메이의 독립사업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를 일으켜 세운 다음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헬기를 호수에 불시착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다며 추켜 세웠다. 나는 리치 디보스가 응원단장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내가 그에게서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떠올리곤 한다. 그의 그런 격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렇게 빨리 조종관을 다시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리치의 사업 자문 역할을 하는 빌 보어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디보스 일가가 얼마 전에 사들인 땅을 살펴보기 위해 차를 몰던 중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리치였다. 나는 당연히 그의 땅과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려는 줄 알고 자세히 설명을 듣기 시작했다. 리치는 한동안 내 얘기를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다 잘 되어가고 있군. 그런데 빌, 내가 전화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네. 리치는 잠시 뜸을 들인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사랑하네 빌.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내가 태어나서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여러분은 리치 디보스처럼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응원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래야 하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의 가족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것인지 상상해보라. 또 자신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응원단장 같은 사람이 있는가? 자신이 자신의 능력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줄 사람이 있는가? 독약 같은 사람이나 잔디 깎는 기계 같은 사람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가꿔줄 사람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자기 삶보다 윤택하게 가꾸어줄 응원단장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찾는가? 교회나 직장, 이웃이나 학교, 혹은 같은 팀에서 활동하는 동료에게서 그런 존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자신에게 먼저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응원단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비슷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을 발휘한다. 당신이 먼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면 그들도 자기 일을 되찾아주고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격려라는 단어가 가슴을 뜻하는 프랑스어 쿠르에서 파생되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힘을 심어주기 위해 헌신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리치 디보스가 그토록 남을 격려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그의 넓고 따뜻한 가슴을 꼽는다. 리치는 철저하게 믿음에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 너희가 하는 것을 같이 하라. 만약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면서도 남을 격려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라면 믿음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다. 리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넓은 가슴으로 남을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